처단해야 된다. 내심은 처단인데 처벌로 바꿨나? 뭐 개소리입니까? 아, 나 깜짝 놀랐네. 예,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국정 파탄 6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해야 된다. 거부권 행사해라.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뭐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네 지금.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한덕수 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최우선이다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이제 사실은 기가 막히네. 우리가 이 와중에. 소극적이라고 뭐 헌법적인 얘기를 합니다.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게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예상됐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. 예. 그 지난 그 윤석열 때부터 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하고요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하고 특히 내란 특검법. 요 특검법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끝까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, 한덕수는. 네. 근데 저는 그건 봐야 되는데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한덕수 캐릭터상. 쩔쩔 매는 사람이잖아요. 네. 이도 싫고 저도 싫고 이도 잘 보여야 되고 저도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 비슷하게 같고 네. 나머지 제가 지금 말했던 거 뒷부분 특검법들하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. 이제 총리실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. 1대1이다.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두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다. 뭐 이 얘기가 들리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줄타기. 줄타기. 예, 한덕수가 지금 줄타기 하고 있다.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. 민심에 따르는 게 기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당의 어떤 압박도 자기가 그리고 해왔던 뭐 이런 일관성 네.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부승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.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가 총리가 원래 자기는 이건 소신대로 반대를 해왔다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예.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고 또 총리실과 이런 주변에서 좀 들리는 얘기는 탄핵 뭐 할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네. 약간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궁지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. 그래서 박준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모든 거를 그러면 앞으로 다 이를테면 권성동의 말처럼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1월 1일까지 지금 정부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표시해야 되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꼭 꽉 채워야 되나요? 그러니까 아니, 이거 그 진짜 제가 예. 예상컨대 10일 31일까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러니까 딱 스타일이 그렇잖아요. 우리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가만히 있으면서 통과되는. 그 시간 지나면 통과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측의 노림수는 3월 15일과 4월 18일 두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4월 18일까지만 버텨서 이미선하고 이미선하고 문영배. 문영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교체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반격의 여지가 생긴다.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티자. 그리고 혼란은 가중될수록 좋다. 한덕수 탄핵시켜라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그 전략적인 부분인데 권성동도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. 오늘 지금 얘기했던 거. 그렇죠. 탄핵 이거 부결되거나 이거 되면 그 발의한 의원들 무슨 처벌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네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얘기 들어보면 논리는 1도 없습니다. 사실 이걸로 뭐 논박하고 싶지도 않아요. 헌법재판관 뭐 임명하면 안 된다느니 헛소리를 막 계속하고 있는데 네. 딱 하나입니다. 국민의힘은 그냥 절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본인들은 논리를 대고 있기도 하고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. 왠지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쪽하고 정치적 싸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 뭐 지금 HID 얘기도 했지만 엄청난 내란을 저질렀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민주주의 이름으로서 저는 해야 된다. 민주당이. 예. 국민의힘이 뭐 자기들은 뭐 얘기를 하지만 그냥 윤석열 편을 드는 거예요. 민주주의의 적인 거예요. 그러면 저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. 이걸 갖고 토론을 해가지고 뭐 이걸 한다.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너무나 답답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
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봐요. 차라리 잘 됐다? 예,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앉아가지고 권성동이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. 당 간판 바꾸고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고 뭐 울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런 거보다 그냥 원래 이 정당의 색깔이 뭔지를 정확하게 권성동이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. 네. 탄핵을 발의를 했다고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. 네. 그럼 그 국회 권한이잖아요. 탄핵을 하는 거는. 물론 이걸 과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. 28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그거는 논쟁의 대상인데 똑같아요. 윤석열하고 논리가. 쟤들이 예산 많이 깎고 계속 탄핵하니까 나 계엄할게. 이거랑 얘들 하니까 탄핵하니까 윤석열 탄핵하니까 처벌할게. 처단할게. 이게 뭐 논리가 뭐가 다릅니까? 그러니까 똑같아요. 차라리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예. 차라리 권성동이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의 문을 원조 윤핵관 권성동이 열었잖아요. 예, 이 정권의 문과 국민의 힘을 아예 권성동이 닫아라. 닫게 만드는 게 낫겠다. 예. 저는 그 생각이 이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? 아니 근데 이거를. 지금 예. 실탄이 10,000발을 가지고 왔고요. 그다음에 저격총이 동원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저격총으로 누구를 사살하려고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그 젊은 현장 지휘관들이 이건 아니다. 이 나라에서 아이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쑥대밭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암담하다라고 판단하니까 거부해서 이게 된 건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오늘 MBC 기자 질문 안 받았어요. 다음. 윤석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? 예? 다른 언론사 하세요.